아빠 씨앗 언제 심을 거예요? 이번 주에 아빠 좀 바쁘니까 다음 주에 심자. 아빠 씨앗 언제 심어요? 아빠 깜빡했네. 다음 주에 심을까? 동태님, 마곡식물원에서 대출받은 씨앗은 잘 크나요? 안녕하세요, 동캐플렉스의 동캐십니다. 지난 영상에서 제가 국내 최대 규모의 신상 풀빌라 단지를 보여드렸는데요. 오늘은 수도권의 신상 호텔, 반전의 반전처럼 이어지는 장점과 단점을 소개해드리고 마지막엔 이 호텔이 보유한 개꿀팁과 함께 무려 1년째 미뤄왔던 딸들과의 약속도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갈 곳은 바로 마곡. 작년에 마곡 다녀오지 않았어? 맞습니다. 코트야드 보타닉 파크 호텔과 함께 아시아 최대 규모 식물원도 소개해드렸는데요. 오늘은 바로 그 옆에 생긴 아코르 브랜드 호텔, 세핑 중에 세핑, 머큐어 마곡으로 가볼게요. 최근에 제 친구가 이 호텔을 정말 강력하게 추천해줬거든요. 우리 회사 근처에 호텔이 하나 생겼는데 진짜 좋아. 평상시에 호캉스를 즐기는 친구가 아니어서 약간의 의심을 가지고 마곡으로 출발하려는데 아빠 지갑 챙겼죠? 까먹지 말고 가져가요. 저 지갑 안에 1년째 지키지 못한 약속이 들어있어요. 오늘은 꼭 지켜보겠다고 다짐하면서 지갑 잘 챙긴 다음 호텔에 도착. 먼저 친구가 알려준 첫 번째 장점 확인. 대중교통으로 가기 진짜 편해. 이건 쌉인정. 9호선 마곡나루역과 연결되어 있고 주차장 역시 꽤나 넓고 편하네요. 코엑스 르웨스트 건물 A동 구역에 차를 세우면 편하게 6층 로비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로비랑 외관도 너무 근사해. 이것도 인정. 외관도 멋있고 6층에 있는 로비도 넓고 근사하죠. 거기다 객실이 위치한 복도를 보면 와, 럭셔리 호텔보다 복도가 훨씬 넓어요. 그야말로 기대감이 커지는 순간 객실도 깔끔하고 좋던데. 과연 이 말도 맞는지 한번 확인해보면 들어오자마자 옷장 대신 보이는 행거, 뭐 요즘은 실용적인 게 중요하니까 괜찮지 라고 생각하는 저를 비웃는 얄팍한 슬리퍼 등장. 요즘에 족저 근막염 많이 나았으니까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저를 비웃는 쇼핑백 같은 런드리백 등장. 요즘은 환경보호가 중요하니까 괜찮다고 라고 생각하면서 미니바를 봤는데 커피 머신도 없네. 이거 슬슬 괜찮지가 않아요. 간단한 티와 커피, 그리고 냉장고에 물이 전부. 욕실도 넓지 않고 욕조도 없습니다. 세면대 옆에 물비누와 바디로션, 비데가 딸린 변기, 샤워실도 꽤나 좁은데 침실 역시 굉장히 실용적인 스타일. 킹사이즈 침대랑 TV, 티테이블과 소파가 전부예요. 상위 객실은 좀 다르겠지. 이곳이 중간 단계인 슈페리어 객실, 한 단계 아래 스탠다드 객실이 있고 그보다 높은 단계의 디럭스 객실도 있지만 넓이가 좀 다를 뿐 구성엔 큰 차이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망의 뷰를 보려고 하는데 어라, 풍경은 트여있지만 창이 너무 좁아요. 솔직히 객실은 구조나 구성에서 꽤나 아쉬워서 친구 의견에 전혀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옆에 있는 코트야드 보타닉 파크에 비해서 많이 부족해요. 주변에 놀거리도 진짜 많잖아. 이건 인정. 무엇보다 길 바로 건너편에 LG 아트센터가 있어요. 그 유명한 안도 다다우가 지은 건물, 지하철역을 통해서 건너가면 이상한 안내 방송이 나와요. 계단 사용 시 사진 촬영 및 핸드폰 사용을 삼가주시길 바랍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조형물 때문. 꽃이 피어나는 것처럼 근사한 장소, 수많은 분들이 계단을 올라가다가 이거 멋있다 사진 한 장. 이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안전상 안내 방송을 하는 거죠. 제가 여기서 뮤지컬도 본 적이 있고 연극도 본 적이 있는데 공연장 정말 잘 지었습니다. 이날은 마타하리 공연 중 제가 혼자서도 굉장히 잘 노는 편이지만 와이프 없이 보는 공연은 노 땡큐. 그래도 밥은 먹어야겠죠. 근데 시간이 벌써 3시가 넘어서 웬만한 식당은 브레이크 타임인데 상관없어. 거기 지하 1층에 에즈라이크로 가면 돼. 가서 무조건 햄버거 스테이크 시켜. 마곡 고인물인 제 친구, 먹을 것만큼은 200% 신뢰하는 놈이에요. 근데 외관도 좀 애매하고 직원분들도 아주 친절한 느낌은 아니에요. 전 친구가 추천해준 햄버거 스테이크를 하나 주문했는데 햄버거 스테이크는 20분 정도 기다리셔야 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기다려, 마라, 딴 거 먹을까 햄버거 스테이크 먹을까 잠시 고민하다가 웨이팅 시작. 무려 20분을 기다린 다음에 나온 햄버거 스테이크. 근데 구성은 굉장히 단촐해요. 햄버거 스테이크 한 덩이, 밥, 감자, 에그 스크램블, 토마토, 와리고추에 무 피클. 객실 컨디션에 이어서 맛집까지 친구 얘기에 속은 건가 하면서 스테이크 한 조각 입에 넣었는데 맛있습니다. 부드럽고 고소하고 두툼하고 잡내도 전혀 없어요. 아마도 패티 준비에 꽤나 정성을 기울이는 것 같습니다. 20분 정도 기다릴 수 있는 맛이에요. 감자도 에그 스크램블도 와리고추도 스테이크랑 잘 어울려요. 가격은 16,500원. 근데 이게 상대적으로 굉장히 저렴해 보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호텔의 식음시설 때문이에요. 머큐어 마곡엔 식당이 딱 두 군데 있습니다. 모아시스와 M라운지. 근데 모아시스는 조식, 중식, 석식까지 모두 뷔페로만 운영 중. 그러니까 단품 식사를 하기 위해선 6층 M라운지밖에 선택지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 파는 메뉴의 가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햄버거 하나에 무려 3만원. 길 하나만 건너면 무지하게 맛있는 햄버거 스테이크를 반값에 먹을 수 있는 거죠. 떨어지던 친구의 신뢰감이 갑자기 상승하는데 거기 코엑스도 새로 오픈했잖아. 친구가 알려준 또 한 가지 정보. 여긴 바로 코엑스 건물. 22년 만에 서울 시내에 들어오는 신규 전시장. 삼성동 코엑스처럼 지하에 몰도 들어선다는데 호텔에서 연결된 지하 공간으로 이동하면 이쪽의 쇼핑몰은 아직까지 대부분이 공사 중. 그러니까 친구가 알려준 정보는 아직 쓸모가 없죠. 녀석의 신뢰도가 다시 떨어지는데 난 피트니스도 괜찮던데.
좋던데. 호텔로 올라간 다음 6층 로비 안쪽에 있는 피트니스 센터로 갔어요. 신식 기구들로 갖춰진 곳, 나쁘진 않지만 장점이라고 하기엔 애매해요. 옆에 수영장도 있어. 서울 4성급 호텔론 굉장히 드물게 수영장도 있습니다. 투숙객은 하루에 한 번 이용이 가능한 곳, 바코드로 예약을 한 다음 사용하는 방식인데 생각보다 크기가 작고 사진 찍기에도 근사하지 않아요. 과연 이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을까 고민이 되는데 이곳에 놀라운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건 제가 내일 아침에 보여드리기로 하고 빠르게 운동으로 소화시킨 다음 저녁 먹을 시간. 자주 가는 맛집이 하나 있거든. 호텔에서 걸어서 5분만 가면 중식당 하나 나오는데. 혹시 저번에 우리 같이 갔던데? 저도 한번 와본 적 있는 식당. 호텔에서 5분만 걸어가면 등장하는 보타닉 파크 타워 건물 안경집 골목 안쪽으로 중식당 예원이 있습니다. 전 메이플 탕수육과 차돌 짬뽕을 주문했어요. 먼저 탕수육부터 나왔는데 메이플 시럽의 단맛과 감칠맛이 적당히 섞여 있어요. 튀김옷은 바삭하면서도 쫄깃한 스타일. 마치 그냥 탕수육과 찹쌀 탕수육이 절묘하게 섞인 것 같은 맛. 고기는 큼직하지 않지만 고소하고 부드러워요. 물론 하이라이트는 따로 있는데 그건 바로 차돌 짬뽕. 말만 차돌 짬뽕 아니고 진짜 제대로 차돌 짬뽕. 고기가 꽤나 넉넉하게 들어가 있어요. 국물도 자극적이지 않으면서 면도 탱글한 편. 주위에 얼어붙은 속이 그대로 녹아버리는 순간. 광고 받았어? 협찬인가봐. 동캐플렉스 채널에서 뒷광고와 협찬은 전혀 없어요. 매주 영상을 봐주시는 구독자분들에겐 지겨운 얘기지만 이렇게 설명하지 않으면 가끔씩 나쁜 댓글 다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그렇게 저녁을 든든하게 먹고 나서 호텔로 컴백. 동창으로 보이는 시원한 야경을 보기 위해 라운지에 한번 들러봤어요. 술을 잘 못 마시는 나한테 어울리는 메뉴가 한눈에 들어오네. 바로 라운지의 시그니처 파인 요거트를 주문했어요. 근데 이름과 달리 알코올의 냄새가 나요. 한 모금 마셨더니 역시나 술이 들어간 놈. 근데 맛있습니다. 홀짝홀짝 먹다 보니까 알쓰인 제가 한 잔을 다 마셨어요. 이거 파인 요거트나 주스 같은 게 들어갔나요? 아니요, 연태 고량주랑 막걸리 베이스예요. 그 술들이 만나면 절묘하게 파인애플 요거트 맛이 나거든요. 굉장히 맛있게 먹은 이 칵테일 덕분에 라운지에 대한 인상이 반전되기엔 가격이 18,000원. 저렴하지 않죠. 물론 전 아코르 플러스 혜택으로 받은 웰컴 드링크 쿠폰을 사용. 무료로 마셨으니까 개꿀이긴 했어요. 이 아코르 티어 관련한 부분은 제가 방콕 호텔 영상에 소개해뒀으니까 참고해주시고 전 남은 웰컴 드링크 쿠폰 하나로 커피까지 테이크아웃 했어요. 옆에 있는 라디오 틀어서 오랜만에 다이얼을 돌려봤습니다. 오랜만에 라디오 좀 들으면서 커피 한 잔 마셔보려고 했는데 딸들에게 전화가 오네. 아빠 지갑 잘 챙겼지요? 약속 꼭 지켜야 돼요. 양치기 소년처럼 약속을 지키지 않았던 아빠에게 걸려온 딸들의 확인 전화. 지갑 단속 제대로 한 다음 잠자리에 들었고 다음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조식 퀄리티는 나쁘지 않았어. 먹는 데만큼은 진심인 제 친구의 의견. 6층에 있는 모아시스로 갔는데 무엇보다 식당이 넓고 개방감이 좋아요. 음식의 가짓수도 적지 않은 편. 조식은 딱 정석에 필요한 것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샐러드 코너엔 꽃맛살 샐러드, 브로콜리 샐러드, 훈제 연어, 단호박 샐러드, 버섯 콩피 샐러드, 토마토 샐러드, 여러 야채를 섞어둔 믹스 샐러드도 있어요. 나는 풀떼기 싫은데. 그 옆으로는 칼로리 공급원인 햄, 치즈, 달걀, 베이컨, 그릴드 야채, 해시 브라운도 보이죠. 하푸드는 만두, 브레드 푸딩, 불고기, 베이크드 빈, 마파두부, 토마토 파스타, 스크램블 에그, 볶음밥, 그리고 쌀국수 코너는 따로 마련되어 있어요. 게살죽과 황태국, 브로콜리 스프도 있는데 온도가 살짝 식어서 아쉬웠습니다. 한식은 간단하게 흰쌀밥과 반찬류로 구색을 갖췄고 커피랑 주스, 시리얼에 과일까지 있을 건 다 있지만 특별하진 않은 느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뷔페에 올 때마다 모든 음식을 먹어보고 가장 맛있는 것들로 마지막 한 접시를 먹는데요. 이날의 마지막 접시는 단호박 샐러드, 버섯 콩피 샐러드, 그리고 토마토 파스타였습니다. 호박 샐러드는 소스 안에 식감을 살린 단단한 호박이 좋았고 버섯 콩피도 풍미가 괜찮았어요. 토마토 파스타는 모두가 생각하는 보편적인 맛, 소스가 과하지 않고 좋았습니다. 두 번째 접시로는 불고기와 브레드 푸딩, 가지 나물도 가져와 봤습니다. 제가 사실 브레드 푸딩 진짜 안 좋아하는데 꽤나 부드럽고 달지 않게 잘 만들었어요. 가지 나물도 신선하고 간간하니 잘 무쳐냈고 불고기도 잡내 없이 촉촉하고 따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쌀국수 등판. 쌀국수가 호불호가 있어? 고수 싫어하는 분들 계시죠? 이 쌀국수는 국물에 고수향이 꽤나 많이 배어있어요. 전 개인적으로 획일화된 호텔 쌀국수 맛에 살짝 질려있기 때문에 이 국물이 아주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고수 싫어하는 분들은 마음에 안 드실 수도 있겠죠. 코티아드 보타닉 파크랑 비교하면 어때? 조식당은 여기 먹혀 마곡이 조금 더 낫지만 객실 컨디션은 완벽하게 코티아드 보타닉 파크가 더 좋습니다. 무엇보다 여기 먹혀 마곡은 스위트 객실이었고 4인 가족 고객이 투숙할 수 있는 객실도 없어요. 코티아드는 더블 침대 2개가 놓여있는 객실도 있고 성인 2명 투숙 시에 어린이 2명이 무료로 추가될 수 있기 때문에 소아동반 4인 가족도 방문이 가능해요. 거기다 LG 아트센터나 서울식물원과의 접근성 역시 코티아드 보타닉 파크가 더 뛰어나죠. 피트니스 센터는 두 곳이 비슷한데 여기 머큐 호텔엔 수영장이 있으니까 그 부분이 아주 큰 장점이긴 해요. 어제 보여준 답답한 수영장? 여기서 머큐어 마곡의 반전. 어제 보여드린 수영장을 오전에 가시면 동창으로 환한 햇살이 들어와서 굉장히 시원하고 멋있습니다. 물도 따뜻한 편이고 햇살을 맞으면서 수영하기에 너무
너무 좋아요. 근데 객실에서 환복하고 오시면 로비랑 라운지를 지나쳐야 되니까 수영장 라커에서 환복하시는 걸 추천해요. 라커가 꽤나 넓고 샤워실도 괜찮습니다. 거기다 옆에 있는 피트니스 역시 오전에 환한 햇살이 들어오기 때문에 운동은 무조건 아침에 하시는 걸 추천해요. 호캉스 어땠어? 거기 호텔 괜찮지? 제 친구의 의견과 다르게 전 솔직히 호텔만 보면 코티아드 보타닉 파크가 조금 더 나은 것 같은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반전이 있어요. 머큐 마곡의 투숙료는 옆에 있는 코티아드 호텔의 절반이에요. 똑같은 4성급 거기다 수영장이 포함된 곳 룸온리 상품이 10만원 초반대. 만약 이 가격이면 경쟁력이 충분해요. 현재 시점 수도권 호캉스 가성비 하나만큼은 꽤나 개꿀인 곳이에요. LG 아트센터에서 공연도 보고 주변 맛집들도 투어하고 오전 시간엔 수영장과 피트니스도 이용한 다음 서울식물원까지 둘러보시면 괜찮은 코스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아직 이 동네 있으면 같이 밥이나 먹을까? 아니 나 오늘 약속이 있어. 드디어 1년 만에 약속을 지킬 시간. 아시아 최대 규모 서울식물원으로 향했습니다. 머큐 호텔에서 걸어가면 20분. 거리가 살짝 멀기 때문에 전 차를 가지고 식물원 제1주차장에 주차를 했어요. 이 서울식물원 관련 꿀팁은 제가 작년에 올려둔 영상에 담겨 있는데 그땐 딸들이랑 같이 이곳에 왔었죠. 따뜻한 온실, 웅장한 식물들, 푸른 하늘 그날과 닮았어요. 제가 그때 딸들과 했던 약속은 바로 씨앗 도서관에서 받은 꽃씨들. 아빠 씨앗 언제 심을 거예요? 이번 주에 아빠 좀 바쁘니까 다음 주에 심자. 아빠 씨앗 언제 심어요? 아빠 깜빡했네. 다음 주에 심을까? 동태님 마곡식물원에서 대출받은 씨앗은 잘 크나요? 심지어 구독자님도 궁금해하시던 씨앗은 저의 게으름 때문에 이 지갑 안에 머물러 있었던 거죠. 작년에 들렀던 씨앗 도서관 방문. 씨앗 1년 정도 지났는데 지금 심어도 잘 자랄 수 있을까요? 가능할 것 같은데요. 집에서 정성스럽게 한번 키워보세요. 바로 모종삽 구매, 배양토 구매. 혹시 씨앗이 자라지 않을 걸 대비해서 봉선화 화분 키트도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가져와서 꽃씨를 심으려고 하는데 우리 같이 씨앗 심을까? 아빠 나 지금 숙제해야 돼요. 나중에 해도 돼요? 오늘 공부할 게 많아서 이따가 해도 돼요? 이제는 딸들이 약속을 미루는 상황. 하지만 씨앗 심기를 더 이상 늦출 수 없으니까 전 그냥 혼자 외롭게 심어 버렸고요. 딸들은 뒤늦게 화분 앞에서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실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저희 가족의 상황은 많이 달라졌죠. 그래서 그런지 1년 전엔 잘 보이지 않았던 온실 속 선인장이 제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딸이 입원한 동안 저 혼자 가장 많이 들었던 노래가 바로 선인장이란 노래였어요. 마음이 다치는 날이 다가오나 이유 없는 눈물이 흐를 때면 나를 기억해 그대의 작은 위로가 되어줄게. 지난 몇 달 투병 중이던 큰딸은 하루에도 여러 번 울음을 터트렸는데요. 처음엔 이런저런 말로 달래보려고 했었지만 언제부턴간 그냥 조용히 꼭 안아주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인생은 저점이 있으면 다시 올라가는 순간이 있는 법. 요즘엔 웃는 날이 부쩍 늘었어요. 마치 화분에 싹이 올라올 거라는 기대처럼 저는 좀 더 나아질 내일을 향해 걸어가는 중이에요. 그 길 위에 큰 응원을 보내주신 구독자님들, 작년 여름 여러분과 했던 작은 약속이 있는데 다음 영상에선 그걸 지키러 가볼 테니까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에 댓글까지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디 인생의 지갑 속에 넣어둔 꽃씨가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지금 당장 심어보세요. 싹이 나지 않고 꽃이 피지 않아도 화분에 물을 주는 잠깐의 시간만으로 우리 인생의 따뜻한 휴식이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눈물을 잔뜩 머금은 인생의 긴 여정, 용기와 희망이 새롭게 싹을 틔우는 여러분의 내일을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파이팅입니다.